생일날 모든 게 행복해 보였던 그 순간 낯선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38년 동안 숨겨온 진실. 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일의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비밀. 낯선 노인의 한 걸음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38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 그날 밤 한순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눈물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고백. 이제 그 진실의 멜로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셰프의 전용홀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내려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진의 3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크림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예쁘다. 벌써 38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대학 동창인 미영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 우리가 대학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홀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서진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백합과 장미꽃다발이 공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와인을 따라주고 손님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승진 축하드려요. 이번에 부장으로 올라가셨다면서요? 직장 선배인 수연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서진이 겸손하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창의적이면서도 치밀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이번에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는 생일 축하와 승진 축하를 겸한 자리였습니다. 홀 한편에서는 서진의 어머니 윤정이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윤정이는 우아한 네이비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딸이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특별한 날이면 더욱 그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정희 씨, 서진이가 정말 아름답게 자랐네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서진의 양아버지 동혁이 윤정이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서진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죠. 윤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혁은 서진이 5살 때부터 아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친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웠고 서진도 동혁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만은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서진에게는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서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커서 뿌듯해서 그래. 윤정이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이 유독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 어린 그리움의 표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진은 어머니가 가끔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아.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너무 고마워서 말이다. 윤정이가 딸의 볼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세 단으로 이루어진 화이트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38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금분으로 서진이의 38번째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주변에는 신선한 딸기와 블루베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서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홀 안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촛불의 따뜻한 빛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자, 이제 소원을 빌어봐. 서진의 남편 민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강, 행복, 가족의 평안, 직장에서의 성공.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서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동혁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번 물어봤지만 윤정이는 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혼자 있을 때 옛날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앨범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 장의 사진만은 누군가와 함께 찍은 듯 반쪽이 잘려 있었습니다. 후, 서진이 힘차게 촛불을 불어 끄자 홀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손님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 병을 터뜨리며 황금빛 거품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동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홀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72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맞춘 옷을 정성스럽게 관리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죽이 군데군데해져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또렷하고 지적이었습니다. 노인의 등장으로 홀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화려한 생일 파티에 들뜬 분위기가 갑자기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초대한 손님인지 아니면 잘못 들어온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서진의 동창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서진이가 따로 초대한 분인가요?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초대한 분이 아닌데요. 서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랫동안 기억해둔 장면을 확인하는 것처럼 신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부터 시작해서 각 테이블의 손님들, 그리고 벽면의 그림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다가 곧이어 윤정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손길이, 함께 산책하던 공원의 벤치가, 함께 만들었던 멜로디가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달콤했던 사랑과 이별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혹시 생일 축하 연주를 해드려도 될까요? 연주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저희는 연주자를 따로 부르지 않았는데요. 네, 바이올린 연주 말입니다. 정호가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축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연주를 부탁드린 적은 없는데요. 혹시 다른 파티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이 레스토랑에는 오늘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정호는 서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윤정희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미소, 그리고 말할 때의 표정은 4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늦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서진 씨의 38번째 생일이 맞죠? 서진은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 한편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정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그의 걸음걸이를, 그의 모든 것이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특유의 우아함과 차분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어깨의 라인도, 목의 각도도, 심지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저 사람이.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 때의 그의 손놀림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중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바이올린은 케이스와 달리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나무의 광택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현들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잠깐요, 허락도 없이 연주를 하신다는 건 좀. 동혁이 일어서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바이올린을 턱에 올리고 활을 현에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전문성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십 년간 무대에 서온 연주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생일 축하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생일 축하곡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편곡된 마치 클래식 협주곡처럼 우아하고 깊이 있는 선율이었습니다. 각 음표마다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고 멜로디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홀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단순한 축하곡을 넘어서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진홍곡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 선율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면서 청명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호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의 바이올린 선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일 축하곡에서 시작된 멜로디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곡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젊은 날의 달콤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이 모두 담긴 한편의 서사시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각 음표마다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고 선율은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생의 애환을 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홀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웨이터들도 일손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부엌에서 일하던 요리사들까지 문 앞으로 나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지나던 다른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뜨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묘한 공허함,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이 순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선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죠? 분명히 처음 듣는 곡인데. 정호의 연주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을 이 한 곡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깊은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40년 전 젊은 날의 정우와 함께 만들었던 그 곡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서울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정우는 같은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정기음악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윤정이가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부르고 있을 때 무대 옆에서 바이올린으로 반주를 해준 사람이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연주가 끝난 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윤정이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연주할 때면 마치 한 마음, 한 몸이 된 것 같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그 멜로디는 어느 봄날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탄생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정우가 바이올린으로 즉흥 연주를 하고 윤정이가 그 위에 선율을 얹어가며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 정말 예뻐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우가 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이 곡을 생일마다 불러주자는 약속으로요. 윤정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의 부모님은 정우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정우는 시골 출신의 집안도 변변치 않고 음악으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남편 동혁은 의사 집안의 장남으로 든든한 배경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호 씨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단다. 현실을 봐야 해. 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우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윤정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부모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무렵 윤정이가 정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정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임신 사실까지 알려지면 더 큰 파탄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혼전 임신에 대해 관대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윤정이는 정우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별을 고하던 순간을 윤정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에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이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만든 그 멜로디만은 잊지 말아줘. 언젠가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멜로디로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윤정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정우가 생각났고 서진에게 그 곡을 불러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서진이 정우를 닮은 모습을 보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멜로디를 잊으려고 노력했고 서진에게는 평범한 생일 축하 노래만 불러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 노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 듣는 곡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울리는지. 정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정우의 눈에는 오직 서진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정우는 윤정이의 젊은 시절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서진 씨, 정우가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멜로디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서진은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해온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간절하고 애틋한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처음 듣는 곡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마치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자장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장가라고 하셨나요? 네.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서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인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 쥔 손수건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곡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우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이죠.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완전 드라마틱하네 다음에 뭐가 나올까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서진은 어머니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곡을 아시는 것 같은데.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 곡은 어머니? 서진이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곡은 내가 젊었을 때. 윤정이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어머니께서 가끔 혼자 계실 때 흥얼거리시는 노래가 있었나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맞아요. 어머니가 가끔. 서진은 갑자기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제 생일 무렵이면 어머니가 혼자서 뭔가 슬픈 멜로디를 흥얼거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그만두시곤 하셨죠. 윤정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그건 어머니, 그 노래가 이 곡이었나요? 서진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의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혁과 자신이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가끔 보이는 이상한 반응들, 그리고 절대 말해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들. 설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양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가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 이것을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윤정이와 젊은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윤정이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아, 윤정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서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윤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아니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누구고 왜 제 사진을 가지고 있고 왜 제 생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우는 서진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저는 당신을... 뭐라고요? 서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다고요? 그게 무슨... 서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우 씨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정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흐느낌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정우는 윤정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주저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서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뭔가 더 있는 거죠?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옛 연인이었다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정우와 윤정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윤정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어.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서진의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정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아,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22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야.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정호 씨와 사귀고 있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네, 그건 이미 들었어요. 서진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거든. 정호 씨는 시골 출신이었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음악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희도 어렸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럼 왜? 서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정우가 윤정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말해도 돼요. 윤정이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그때 엄마가 임신을 했어. 홀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셨다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말이야.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였어. 서진은 마치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 윤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정호 씨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고 계셨는데 임신 소식까지 알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윤정이 씨와 아이를 지켜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결정했어. 정호 씨에게 이별을 고했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어. 다른 사람이라고요? 지금이 동혁 아버지 말이야. 윤정이가 동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혁이는 우리 집안 상황을 모두 알고도 나를 받아들여줬어. 너까지 함께. 동혁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내 딸로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정우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간 참아온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우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 새로운 상황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우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 씨, 정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정우는 서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의사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홀에는 당황한 사람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정오의 퇴장으로 인해 어수선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지금까지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윤정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윤정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떠난 후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마치 모든 기력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인해 더욱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윤정이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정호 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호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혁이 윤정이 옆에 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이제 서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윤정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진아,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내 친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진의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직장 동료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아버지라고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서진아. 너는 정호 씨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아이였지.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윤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그때 정호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 심장병이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임신했을 무렵에 정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했지. 의사들은 수술을 받아도 완치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했어. 윤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픈 몸으로.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심장병 환자의 수명도 길지 않다고 했어. 정호 씨는 자신 때문에 너와 내가 고생할까봐 두려워했어. 윤정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느냐. 서진이가 아빠를 잃는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다고 했지.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더욱 아픈 결정을 내린 거야. 자신이 곁에 있으면 너에게 언젠가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엄마에게 청혼을 했어. 나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 내가 정호 씨의 딸이라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아빠, 서진이 동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내 딸로 생각했다. 혈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동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정호 씨는, 아버지는 지금까지 혼자 계셨던 거예요? 윤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호 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 심장병 때문에 여러 번 수술도 받았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윤정희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건 아니었어. 1년에 한 번씩 내 생일 무렵에 정호 씨가 조용히 안부를 물어봤어. 뭐라고요? 서진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항상 걱정하고 계셨어. 그때마다 엄마는 내 소식을 전해드렸지. 서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진아, 정호 씨는 너를 정말 사랑해. 멀리서나마 내 성장을 지켜보고 싶어 했어.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모든 순간을 알고 계셨어. 그럼 왜?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정호 씨가 부탁했어. 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으니 굳이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자신은 그냥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서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나타나신 거예요? 윤정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아, 정호 씨의 병이 많이 악화되었어. 의사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대.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너를 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온 거지.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가신 것도 응급 상황인 것 같아. 아까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니 윤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해요. 지금 당장? 서진아, 하지만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민수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가줄게. 동혁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정호 씨를 다시 만나야겠어.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어머니도 오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함께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일 파티로 시작된 이 하루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서진 일행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38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말해주세요. 윤정이가 뒷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임신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고 매일 내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민했지. 서진이라는 이름도 정호 씨가 지어준 거야.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서쪽에서 떠오르는 진주라는 뜻이야. 정호 씨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서쪽 하늘에서 떨어진 가장 소중한 진주 같다고 했어.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 계셨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처음 안아주신 사람이 정호 씨였어. 그때 정호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딸이다, 내 딸이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너를 꼭 안고 계셨어. 동혁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정호 씨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 그런데 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윤정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정호 씨가 떠난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에요? 정호 씨의 심장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 의사들은 수술을 받아도 5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어. 정호 씨는 자신이 죽고 나서 어린 너와 엄마가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내가 자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야. 서진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신 거군요. 그래, 정호 씨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했어.
자신의 행복보다 내 미래를 선택한 거지.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 자신의 사랑보다 딸의 행복을 우선시하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정호 환자 어디 계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생전 처음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제발이요.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8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버지예요. 그때 의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서진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하지만요? 윤정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와 동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나요? 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의지가 강한 분이거든요. 분명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서진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래 대화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만남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자신을 평생 사랑해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호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고 여러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호가 서진을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아버지. 서진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던 말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이런 모습으로 널 만나게 되어서. 정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떠나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서진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39번째 생일도 행복하게 보내거라. 서진은 아버지가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윤정이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 정희야 고마웠어. 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세 사람은 마침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만든 그 멜로디, 이제 기억하겠지? 네, 아버지.
이제 그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그 멜로디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거라. 우리의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39번째 생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서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내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뭐예요, 아버지? 정우가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이야, 내 서랍에서 그 상자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윤정이가 병실 한쪽에 있는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너를 위해 모아둔 것들이야. 서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작은 팔찌, 첫 돌 때의 사진,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상장들, 중학교 때 써준 편지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서진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년 보내준 거야. 내 사진도, 내가 그린 그림도, 내가 받은 상장도. 아빠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아뒀어.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상자 맨 아래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아빠가 너를 위해 써온 일기야. 내가 태어난 날부터 어제까지 매일매일 내 이야기를 써왔어. 서진이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아이에게 건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첫 돌이다. 멀리서 지켜봤지만 정말 예쁘게 자랐다.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정희가 알려줬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서진이 유치원에 입학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갔다고 한다. 내 딸답다. 서진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다. 달리기를 잘한다니 누구를 닮았을까?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서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내 딸인데. 아빠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정우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미안했다.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리셨는지. 동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 괜찮으신가요? 정우가 동혁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혁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진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진이는 정말 제 딸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동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정말 복받은 아이구나.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시니. 서진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분은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또 한 분은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서. 갑자기 정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으악, 아버지,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서진은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만났는데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서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실로 다시 들어가자 정우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니? 무엇이든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만든 그 멜로디를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겠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가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이제 아빠는 편안해졌어. 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행복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거라.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정우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완전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멜로디가 있었고 그 멜로디는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진은 자신의 아이에게 그 특별한 멜로디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노래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멜로디처럼 시간을 넘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멜로디처럼 때로는 이별을 넘어 세대를 이어 흐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자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과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인생에도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